자, 안녕하십니까. 문스탁입니다. 공개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들리시면 1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힘들. 오랜만인 것 같네요. 공개방송 또 10월 달에 제가 한번 했었고요. 지금 이제 1월 달이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만에 좀 뵙는 것 같은데요. 3개월 동안에, 아마 시장의 움직임이, 넉넉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일반 투자들이 그렇게 좀 쉬운 코스는 아니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떻게 3개월 동안에 매매 잘들 하셨습니까? 우리 VIP님들이야 뭐 저랑 같이 했으니까 그렇고 일반인들 뭐 잘했어요? 잘했으면 1번 눌러보고 힘들었으면 2번 눌러보세요. 제 방송에서 긍정은 1이고요 부정은 2입니다, 님들. 긍정은 1이고 부정은 2예요. 그 대답은 하셔야 돼. 오늘같이 제가 시간 빼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형님들이 참여의 어떤 의지가 보여야 더 많은 걸 알려드리겠죠? 그죠? 2가 맞네요. 그죠?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11월장, 특히 11월장 같은 경우는 저도 좀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뭐 일반 투자자들은 좀 오죽했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지난 건 과거니까요. 지난 건 뒤로 하고 과연 2015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 쪽은 좀 피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연초 연말 해가지고 방송을 한 번씩은 꼭 해요. 해가지고 형님들께 그 해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근데 얼추 제가 그린 그림 그대로 열의 여덟은 그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감을 잡고 가야 되니까. 방향은 물론 뭐 거시적인 그림을 한 방에 아예 연초에 연말까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선을 긋고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줄기를 가지고 가는 거와 줄기도 없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 매매하는 거랑은 정말 뭐 큰 차이가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오늘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PPT 자료를 뭐 간단하게는 좀 만들었습니다. 오늘 뭐 좀 말을 좀 빨리 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 어떤 시장의 이슈부터 좀 정리를 하자면요. 지난해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 테이퍼링의 시작, 양적 완화가 종료됐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조기 인상하지 않겠냐, 미국에서, 이런 부분들도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아베 엔저 정책,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슈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경기가 뭐 성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뭐 디플레이션 현상까지 좀 발생을 하면서 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뭐 근처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좀 침공하면서 아직까지도 계속 시끄러운 그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가가 덩달아서 하락하는 뭐 이런 이슈들이 작년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을 좀 압박을 해왔는데, 작년 시장의 특징은 대형주들은 움직이지 않고 중소형주들이 움직였죠. 그건 제가 재작년 겨울에 형님들께 정말 투자 전략글을 칼럼을 정말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맞습니까? 2014년도는 대형주가 안 갈 것이다, 님들. 중소형주입니다라는 거를 거의 한 20회에 걸쳐서 제가 칼럼을 적어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매매 전략을 그렇게 수립하신 분들은 뭐 이런 어떤 변수들은 있었지만 크게 뭐 위축되지 않는 그런 매매를 좀 진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악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악재들이 이제 올해까지도 어느 정도는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시장의 트렌드였다고 한다면은 이제 롱숏 펀드의 어떤 활성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가는 주식은 더 사버리고, 기관 애들이 안 되는 숏을 완전히 매도를 쳐가지고, 그죠? 주가를 박살내고, 그래서 가는 놈이 더 가고 안 가는 놈은 안 가는 차별화가 벌어졌었죠. 그 안에서 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 홈이라든지, 그죠? 건설 자재라든지 아니면 게임주들이라든지
작년에 게임주들이 뭐 엄청 하반기에는 날아갔으니까 그런 종목들에서 어떤 주가 움직임이 나왔고 그 외 섹터에서는 주가 흐름이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외 섹터들이 부진했던 이유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있었죠. 대형주들이 좀 안 좋았던 이유들이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님들 요거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열기 자, 이건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올 4분기의 순이익이 전망보다 40%줄 듯. 뭐 대우증권뿐만 아니라 뭐 각 증권사마다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한 40%안 좋을 거라는 거죠. 순이익이. 그죠? 40% 가까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많이 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님들. 증권사 애들이 분석을 할 때. 올해 상반기 예상했던 것보다 40% 줄어서 나올 것 같다. 자, 그러면 실적이 안 되는데 실적이 안 되고 주변 정황이 어렵고 한데 주가가 갈 수 있을까요? 실적이 안 좋고 주변 정황이 이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에서 주가는 날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님들? 쉽지 않겠죠? 쉽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형님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주변 정황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직 남아있는 악재들에 대해서 제가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어떤 섹터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이슈들이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이제 금리가 인상한다. 6월 달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형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반인들의 시각에 대해서 좀 제가 보고 싶거든요.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금리 인상 6월 달부터 이제 금리 인상 한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앞으로 자신 있게 그냥 나의 생각을 얘기하면 돼요. 뭐 맞고 틀리고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금리 인상이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할 것 같거든요.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고 주식 안 하고 저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쭉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솔직하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 봐. 힘들. 채권이나 은행 쪽으로 갈 것 같고 그죠? 뭐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죠. 그죠? 채권 혹은 또 부동산, 안전자산으로 이동. 그죠?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죠. 최근에 힘들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나요? 이민을 가야 돼?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죠. 외국인들이 많이 최근에 작년 뭐 하반기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계속 나가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얘네가 나가는 이유가 뭐야?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 때문에 아무래도 이머징 마켓에 있는 자금의 이탈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아직은 이머징 마켓이니까 뭐 올해 이제 선진지수로 편입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머징 마켓이니까 이제 위험자산에서 이제 좀 빼서 보다 강한, 보다 더 안전한 뭐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그죠? 우리보다 조금 더 무게감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자금이 이동이 있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자금 이탈이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다 알고 있는 악재가 악재든가요, 형님들? 누구나 알고 있는 악재가 형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재료가 그게 악재든가요? 아니면 누구나 알고 있는 호재가 호재든가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알아. 우리 회원들도 지금 이제 6월달 금리 인상하면 안 좋을 것 같아. 과연 진짜 안 좋을 것이냐?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전에 칼럼에서 몇 번 적어드렸는데 세뇌의 결과라고 했어요. 세뇌의 결과. 회원들 세뇌 당했다고 세뇌. 알겠습니까? 회원들 세뇌 당했다고 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자 이번 12월달 FOMC에서 자넷 앨런이 이런 이제 그간 이제 금리에 대해서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해오다가 이번에 인내심이라고 문구가 바뀌었어요. 그건 아세요?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사라지면서 인내심이라는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인내심이라는 단어가 문구가 수정됐을 때가 과거에 그린스펀 시절 때 버냉키가 그 밑에 사무장으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10년 전인데요.
10년 전으로 우리가 되돌아가면은, 이거 제가 이것도 주소를 하나 걸어놨는데, 2004년도 3월이죠. 2004년도 3월 17일 날 10년 됐습니다. 그죠? 이때 당시에 자 FRB에서는 40년 만에 최저금리 현재 1% 수준을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성급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 전까지 상당 기간이라 묻고 여기서부터 바뀝니다.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고 자원이 부진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정책 융통성을 제거하는데 인내심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때도 이날 3월 17일 날부터 인내심으로 바뀐 거예요. 얘들 2004년도에. 그리고 나서 2004년도 9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얘들?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금리가 어떻게 됐어? 몰라요? 금리가 인상됐죠. 즉, 자, 올해 금리 인상은 우리 인정해야 돼요. 님들. 올해 금리 인상 됩니다. 우리 알고 있어, 이제. 그죠? 자, 그때 당시에도 이 발언이 조금씩 미묘하게 변하면서 금리 인상의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상이 됐어. 그럼 2004년도 우리 증시 어떻게 됐는데? 미국 증시 어떻게 됐어요? 한번 볼까요? 금리 인상 했거든요. 금리 인상. 그죠? 금리 인상, 여기 인내심이라는 단어로 바뀌고 나서 증시가 한번 빠졌네요. 그죠? 한번 출렁거렸어요. 출렁거린 다음에 한번 출렁해서 시장을 한번 흔들어 제낀 다음에 그때부터 정작 금리 인상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증시가? 정작 금리 인상 하고 나서부터 증시가 어떻게 됐어요? 희한하죠? 님들이 생각하고 다르죠, 지금? 물론 IMF 때는 상황이 달라요. 지금 왜 이때 당시는 지금하고 상황이 비슷하냐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거를 갑자기 카드를 꺼낸 게 아니에요. 금리 인상 할 거야. 계속해서 금리 인상하면은 위험할 수 있어. 세뇌되잖아,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서 이미 다 방어할 사람들은 방어를 했거든요. 내지는 자금이 이탈할 자금들은 이미 다 이탈했지. 금리 인상하면 이탈할까요? 정말 위험할 것 같으면 미리 다 돈이 빠져나가는 거지 무슨 인상한 다음에 빠져나가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물론 이때 당시와 지금을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어요.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어떤 상황이 다 다르지. 그때 당시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 성장기였고 지금 우리 시장은 성숙기에 있고 그죠? 기업들의 실적이 그때보다는 지금이 조금 뭐 분위기가 약간 금리 인상, 물가 상승분을 감안했을 때 약간 처져 있는 분위기도 있고, 아직 경기가 돌아나가려면 시그널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과 지금을 완벽하게 오버랩할 수는 없습니다만, 금리 인상이 주가 하락의 어떤 신호탄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님들? 주변에서 떠들고 있는 이런 뉴스거리를 가지고,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주식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시장에 있는 악재들이라는 걸 제가 한번 풀어드릴 거예요. 이걸 가지고 형님들이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거다. 형님들 이렇게 하세요라고 강연 안 해. 형님 판단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 자, 유가가 급락을 했어요. 유가가 이제 급락한 게 최근에 가장 큰 이슈였죠. 유가가 어저께 6% 급락하면서 오늘 유가 관련주는 폭락을 했습니다. 자, 유가 관련주 매매하라고 하지 말라고. 제가 유가 관련주 매매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유가 수혜주 매매하라고 했습니까? 유가 수혜주 매매하라고 했어요? 문스탁이? 자, 유가 피해주 매매하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네. 칼럼 다 열심히 보시는구나, 님들이. 그래도 이제 허투루 안 보고. 둘 다 매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님들. 유가 하락 수혜주도 매매하지 마시고요. 유가 하락 피해주도 매매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유가랑 상관없는 걸 매매하라고 지금. 근데 유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가라고 하는 거는 현물입니다. 현물. 이미 실물로 존재하는 거죠. 주식처럼 종이 쪼가리처럼 이렇게 0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은 일정 수준에서 진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가 하락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무슨 감산을 안 해서 갑자기 수요가 급락해서 그죠? 그래서가 아닙니다.
당연히 개입이 돼 있는 거죠. 정치적 개입이 분명히 돼 있는 거예요. 뭐가 돼 있어? 러시아를 압박해야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선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막아? 왜 막을까요, 힘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건드리는 거를 왜 막아야 될까? 이유 아시는 분? 우리 VIP님들은 말씀하지 마시고 아시는 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냥 도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만 우리 회원들은. 그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뉴스 언론 보고 하시죠. 막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걔네 다 이익을 위해서 막는 겁니다, 님들. 왜 막아야 되냐면 얼마 전에 님들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분단하겠다고 막 투표했던 기억나요?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자기네 분리 독립하겠다고 막 투표하고, 또 얼마 바르셀로나 어디면 스페인에서 저기 어디면 카탈루나에서 우리 분리 독립하겠다고 투표하고 봤죠? 얼마 전에. 자,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먹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리하고 싶으면 분리할 수 있는 거야? 하면 다 여기저기 일어나겠죠?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선례를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막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막아야 돼? 말로 안 됐잖아, 푸틴이. 그러니까 어떻게 정치적으로 붙는 거예요, 지금. 유가? 그래, 너네 한번 해봐. 왜? 러시아가 70%가 유가라든지 천연가스를 외국에 팔아가지고 먹는 그 수익 가지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 급락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돈줄이 막혀버리죠. 그죠? 당장 기름을 팔아야 되는데, 기름을 생산해서 팔아야 되는데 생산비가 더 비싸거든. 그런 문제들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유가는요, 힘들이 무슨 수요가 줄어가지고 한 것 같아? 그럼 자동차를 지금 들 타고 있나요? 전 세계에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죠? 이건 해결될 문제인 거예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유가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해결돼요. 이것도. 러시아가, 물론 푸틴이 포기할 성격은 아니에요. 그냥 포기는 안 할 겁니다. 걔 성격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퇴로를 열어주겠죠.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퇴로를 열어줄 거예요. 그럼 그 퇴로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모양새를 만들지 않겠나. 그게 올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럼 유가도 제가 봤을 때는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 같으면은 유가 ETF, 유가 펀드를 하나 그냥 매집하는 거야. 한 2주 단위로. 형님들, 유가 펀드 있는 거 아시죠? 상장돼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유가 펀드 코드 번호가 뭐지? 유가 펀드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유가 펀드가 여기 타이거 원유 선물 이거 원유 ETF 이거 그죠? 어디 갔어? 요거 그죠? 요거거든요. 근데 요거 그냥 여유가 있는 분들은 주식 모르겠다. 어차피 유가라는 게 깡통이 되지 않는데 그죠? 차분하게 매집하고 이런 거 그냥 지금부터 뭐 한 2주 단위로 펀드 든다고 생각. 이거 펀드예요, 형님들. 상장지수 펀드 아닙니까? 펀드를 어디 가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유가라는 펀드를 매집하겠다. 그래서 한 2, 3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툭툭툭툭 해가지고 한 두세 달 매집해봐. 어떻게 되는지. 돈 벌까요, 안 벌까요, 이거 유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법니다, 이거 돈. 연말 가봐. 어떻게 돼 있나. 유가 계속해서 뭐 30불 돼 있을 것 같아? 30불, 20불만 갈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된다고. 그런 맥에서 시장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유가 관련 수혜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가가 반전 나오면 피해주가 돼버리겠죠, 다시. 그동안의 모멘텀이 소멸되니까. 그러니까 유가 관련 수혜주 하지 말라고, 지금. 유가 관련 피해주 뭐야? 지금은 어디가 저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오늘이 저점입니다.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떤 거시적인 그림상 유가가 앞으로는 이렇게 매도 클라이막스를 만들어 가면서 저점이 나오고 향후에는 다시 반전할 수 있다. 이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당장 내일이 저점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 관련 수혜주, 유가 관련 피해주도 낙폭과대라고 해서 물론 장기적인 뭐 매집은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거 할 바에 차라리 이거 하는 게 낫고 그죠? 그렇게 뭐 승부수를 띄울 만한 그런 매매도 펼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가 관련 수혜주도 하면 안 되고 피해주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굳이 왜 여기 핵심에 있는 걸 매매하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칼럼에서도 아마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어디 갔나? 있다. 그래서 유가 문제도 곧 해결될 문제고 지금 시장에 있는 문제가 딱 요거거든요.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하나가. 어저께 가장 크게 이슈됐던 게 뭐예요?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이죠. 그렉시티.
어? 이거는 한 몇 년 전부터 이슈가 있었다, 형님들. 몇 년 전, 그리스라고 아마 문스타 칼럼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리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 이탈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고위층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개 개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높으신 분들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식선에서 이제 저는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이탈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누가 보느냐? 이 가장 큰 피해는 그리스입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시리자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야당과 여당이 있는데, 지금의 이제 야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요. 근데 그 시리자가 과거에 우리는 유로존에서 탈퇴하겠다라는 걸 엄청나게 구호로 외쳤던 정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가 막 독일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에서 너네 긴축해, 재정 긴축해, 안 하면 너네 죽는다, 이렇게 압박을 해오니까 그런 걸로 막 공무원들 잘라내고, 그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들이 많이 생겼고, 그때 당시 시리자 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유로존을 아예 탈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표를 얻었거든요. 근데 그 시리자가 이번에 당선되지 않겠냐, 이번에 이제 다수의 당을 차지하지 않겠냐, 이런 인식 때문에 그렉시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시리자 당 총수도 이제 말을 바꾸고 있어요. 왜냐면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하면 문제는 그리스가 완전히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 총수가 그때 당시 얘기했던 거는, 그때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 유로존을 이탈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과오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지금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려감이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정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증시는? 출렁거리는 거죠, 출렁. 출렁출렁. 아주 좋은 재료죠. 증시 하락할 수 있는. 그죠? 이런 거 가지고 놀 수 있거든. 시장을. 완전히 막 엎었다가. 그죠?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 악재들이 치명적 악재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랑도 크게 상관도 없어. 국가 부도위험,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보시면, 어떤 동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유럽이라든지, 유럽 국가들의 어떤 국가 부도염이 막 증가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도 뭐 스테이블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될 수 있어도 어떤 발목을 잡을 정도의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언론에서는 뭐 이번 그리스가 유로존에 이탈하게 되면은 과거 리만 사태 때보다도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건 이제 웃기는 소리가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랑 뭐 이제 최근 들어서 증시가, 우리 증시도 그렇고 저점이 뭐 깨져 나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뭐 붕괴가 되고 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참 고민할 겁니다. 시장이 막 깨지고 있으니까 이거 뭐 엄청 무섭지 않나. 막 저점이 깨져 나가고, 볼까요? 코스피 지수 막 저점이 깨져 나가니까 막 공포에 좀 질려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그렇다고 저는 이쪽 섹터를 매매하진 않아요, 형님들. 코스피 지수가 많이 빠져서 이제 뭐 매력적이다, 뭐 그리스가 이탈 안 될 거니까 뭐 저점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이게 여기서 2단 하락으로 뭐 급락이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봐요. 여기서 좀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죠? 막 급락이 나와가지고 막 이런 모습은 아니지 않겠나. 그래도 일정 수준에서는 다시 반등, 뭐 하루 이틀 더 빠지면 이렇게 좀 올라오고, 그러면 다시 1900포인트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회복력은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 시장이. 그렇다고 코스피 지수가 아까 얘기했던 실적 안 되잖아. 그죠? 기업들 실적 안 되는데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장 날아갈 수 있을까요? 날아가지도 못하는 거지 뭐, 힘들. 답 나와 있죠? 그럼 답은 뭐야? 코스피 하지 마, 힘들. 이거 하지 마, 이거. 대형주. 코스피가 아니라 대형주 하지 마, 대형주. 작년에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힘들. 근데 올해도 똑같아. 어떻게 되면 게 작년 초에 만들었던 자료 가지고 올해 설명을 해도 그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요, 코스피 종목을 2종목 매매했어요. 3종목 매매했습니다, 3종목. 올해 하반기에, 12월달, 1월달. 근데, 한 종목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뭐 갖고 있을까요, 제가? 한 종목 뭐였을까요? 다 알죠? 다 알잖아, 그죠? 여기, 제가 칼럼에서 뭐 들고 있는지 얘기했잖아. NC소프트 갖고 있었고요. NC소프트는 안 빠지죠? NC소프트 갖고 있고, 그 다음에, NHN엔터 갖고 있었어요. 오늘 팔았습니다, 오늘. NHN엔터는. 오늘 팔았고, 한 달 보유했는데, 오늘 팔았고, 그 다음에,
하나 성신양에 들고 있었어요. 성신양에도 오늘 반 팔았습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피 종목 딱 세 종목이었어요, 제가. 소형주 성신양이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대형주, 저 뭡니까? N소프트, 중급, NHN했다. 얘네들은 증시랑 상관없이 갔죠? 이따가 왜 얘네가 증시랑 상관없이 간지 설명드릴게. 얘네 말고 일반적인 코스피 종목도 매매했어봐. 어떻게 됐는지 작살납니다. 그게 1월달, 2월달까지도 저는 유지가 된다고 봐요. 왜? 4분기 실적이 언제 발표되든가요? 4분기 실적이 언제 발표돼, 님들? 언제 발표돼? 언제? 이때 발표되잖아요. 그죠? 이때 발표되죠? 2, 3월달. 그죠? 2, 3월달 발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대형주 라인이 가겠어? 안 가겠어? 대형주가 40%? 실적이 40% 안 좋다는데? 안 갈걸? 거기다 플러스 연초에는 항상 나오는 게 있죠, 형님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고. 이건 매년 제가 얘기해드립니다, 형님들. 제가 매년 공개방송 12월 말 내지는 1월달 초에 얘기할 때 형님들 대형주가 일단 상방 1월달은 힘들어요 라고 할 때 가장 제가 근거로 되는 게 프로그램이에요, 형님들. 배당 차익을 하잖아, 배당 차익을. 이게 형님들 매년 있어, 매년 반복되는 거 맨날 당할 거야? 그죠? 프로그램 안 된다고요. 이게 볼까요? 오늘도 1700억 나왔어요. 얘네가 계속 나와요. 어디까지 2조 원 정도 더 나와야 됩니다. 2조 원 정도. 보자. 일자별. 아이고. 차익거래고. 프로그램 매매 추이. 이거 일자별인가요? 일자별. 보시면은 지금 그 전에 배당 받기 전까지 26일까지는 계속 매수였어요. 계속 매수로 들어오다가 그죠? 딱 배당 끝나니까 배당 락부터 1,500억, 2,600억, 1,200억 그 다음에 어저께 잠깐 들어왔다가 오늘 다시 1,700억 계속 나온다고. 이게 2조 원 가량 넘게 나와야 돼요. 그럼 앞으로 며칠 더 나와야 돼? 계산 한번 해보세요. 며칠 더 나와야 되는지. 한 10여일, 15일 정도는 프로그램 매도가 더 출회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오더라도 프로그램 매도 때문이라도 주가는 못 올라요. 낙폭과대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압박되는. 그래서 언제 매수하는 게 좋냐? 언제 코스피 종목도 저는 물론 쉽게 매수는 안 합니다만 3일 외국인들이요 3일 연속으로 매수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형님들. 3일 빨간색으로 칠해야지. 형님들 이렇게 3일 연속 1,000억 원 이상 매수하면 그때는 한번 봐야 돼. 낙폭과대 위주로. 알겠죠? 3일 연속 중요합니다. 하루 매수한 거 아니야. 이틀 매수한 것도 아니야. 3일 정도 연속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될 때 거기다가 가장 좋은 거는 현선물 동시 매수겠죠. 그럼 그때 가서 코스피 종목 매수하시면 돼요. 그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지금 물렸어, 나는. 물려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나 물려 계시면 지금 그렇다고 손절매 아니야. 알겠습니까? 손절매하면 안 돼. 왜? 악재 얘기했죠. 악재가 어떤 치명적 악재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님들. 좀 아마, 관심 있던 분들,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 업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오늘 타이핑 한번 해봤어요, 아까. 어떤 업종이 좋은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타이핑 한번 했는데, 잠깐만, 요거, 아이고. 어떤 업종이 좋은가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타이핑 했는데 한번 내용 읽어보세요, 형님들. 내용 지금 읽고 계시죠? 좋은 얘기 있어요, 없어요? 좋은 얘기가 있어, 없어? IT 실적은 따라왔으나 프리미엄 주기 힘들어.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뭘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형님들. 진짜야, 진짜. 진짜 뭘 하라는 거야?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그죠? 참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님들 제가 이때는 매수하라고 했던가요? 이때? 10월 달에? 삼성전자 매수하라고 했던가요? 제가? 볼까? 제가 칼럼을 많이 안 적어드리죠? 제가 요즘에 칼럼을 거의 한 2개월에 한 번씩 적어드려요. 옛날에는 뭐 매일 적어드린 적도 있었는데 형님들한테 이제 10월 7일이었네요. 10월 7일 날 시장 어려워진다, 형님들. 그죠?
우리는 리스크 관리하고 했다 하면서 뭐라 그랬어? 이때 당시 10월 7일 날. 자,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장이 하락하면 삼성전자가 주도했는데 어쩌면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드라마틱한 시장 반전을 이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나친 낙폭과대 대형주들을 또 서서히 반등하지 않을까요? 하면서 저는 남은 현금을 이런 대형주 매매 좀 해볼까 합니다. 하면서 큰 손실을 보지 않는지 지금 역전 기회일 수 있다 하면서 뭐라 그랬어? 삼성전자 매수하세요. 잘 모르는 분들은 삼성전자 매수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전 그때 당시 낙폭과대주 매매는 안 했어요. 그때 당시 넥슨 DT 매수했죠. 다들 아시겠지만 넥슨 DT에 좀 집중하면서 했는데 그때 매매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10월달 급락장을 피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0월달이니까 그때 당시 이거 매매했으면은 좀 돈 좀 됐겠죠. 근데 자, 돈 좀 됐을 거야. 이때 당시 저는 우리 실전에서 제가 몇 년 만에 힘들 워런트 한번 해보실래요? 삼성전자 이거 해놓고 3개월짜리 박아놓으면 한 1000% 터질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실제로 실전 방송에서. 근데 아무도 안 했어. 아무도 안 해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삼성전자가 135만 원 왔어요. 자, 이거 갈까? 135만 원 갔어요. 갈까요, 위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님들?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까지 나왔어. 이때는 사는 게 맞아요. 10월 달에는 사는 게 정말 샀어야 돼. 대형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삼성전자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과연 작년에 주가가 빠진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스마트폰의 부진이잖아요. 샤오미의 어떤 치고박는 그런 어떤 속도전 때문에 삼성전자 점유율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됐는데 과연 올해는 뭐 달라질 거냐고.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두보를 만드는 그런 시점일까요? 그거 아니잖아. 안정기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매력적입니다만 그렇다고 뭐 배당 모멘텀 내지는 뭐 지배주주 개편 관련해서 주가가 좀 같이 덩달아서 움직였는데 여기서 더 날아가긴 쉽지가 않아. 그래서 보너스 뭐 배당 이슈가 돼서 조금 더 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 정도 올라가면 끝이야. 삼성전자는.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 돼. 자, 삼성전자가 안 되는데 지수가 되냐? 그럼 삼성전자 안 되면 다른 종목이 돼야 지수가 가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라든지. 현대차는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현대차 자동차는 뭐라고 했냐면 저평가 매력은 있으나 성장의 한계치가 분명해. 저평가예요. 현대차랑 기아차는 진짜 저평가입니다. 3년째 PER 6배잖아. 3년째 PER이 6배 수준입니다. 6배. 얼마나 싸? 다른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여기 있어. PER 기준. 자, 작년에 7.9배, 재작년에 7.8배, 올해 6.1배, 내년에 5.8배. 그죠? 정말 싸거든요. 이런 주식이 없어요. 대형주 중에. 7조, 8조씩 버는데, 그죠? 자본총회는 48조짜리인데, 시가총액 45조밖에 안 되거든요. 45조, 그죠? 45조밖에 안 돼. 현대차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싼 거죠. 근데 주가는 성장을 해야 돼요. 항상. 그 주가를 프리미엄을 주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성장을 한다는 담보가 있어야 돼. 올해 20% 이상 성장할 거야. 이 기업은. 내년에 20% 이상 아니면 아싸리 아예 진짜 좋은 괜찮은 종목인데 아예 박살이 나. 가격 메리트가 생겨버리거나. 가격 메리트는 살짝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자, 올해 현대차는 그나마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괜찮다고 봐요. 기아차, 현대차. 근데 대박은 없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수가 급락하게 되면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빠지겠네요. 그죠? 상대적으로 덜 빠진다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큰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이쪽에. 그래서 저평가 매력은 있으나 성장 한계치가 분명해. 엔화약세. 일본 기업에 뒤지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성장의 한계치가 보이거든요. 프리미엄을 주기가 아깝다는 거야. 그런 문제가 있어요. 철강, 조선, 화학, 정유. 이거 돼요? 철강, 조선, 화학, 정유. 얼마 전에 10월 달에 반짝 쳤죠, 힘들. 10월 달에 반짝 튄 게 철강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진짜 반짝 쳤거든. 한번 볼까? 얘네들 포스코라든지, 현대제, 어디 있어? 화학주로 볼까요? 화학주? 화학주 애들이 반짝 쳤어요. 롯데케미칼 같은 애들 그냥 깡하고 13만원대. 제가 이제 10월달 낙폭과대주 한번 매매해보실 분들 해보라고 했죠. 하지만 낙폭과대주는 단기로 보라고 한 거예요, 님들. 장기로 보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두고두고 얘기하지만 안 된다고 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하나케미칼도 마찬가지. 제자리 오죠? 삼성 정밀화학,
OCI 같은 거 저점 깨지고 있고 박살나고 있고요. 그죠? 되는 게 있냐고. 조선주는 마찬가지. 삼성중공업 저점 깨져나가고 있죠? 이거 지금 얼마짜리였는데 이거 가격이 싸다고 얘기할 수 있냐? 45,000원째 18,000원 왔다고? 어디가 저점인 줄 알고? 그죠? 현진중공업 뭐 마찬가지야.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 대우중 이유가 있어요, 힘들.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안 가는 이유가 뭘까? 얘네가 바로 그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힘들. 돈을 못 벌어. 돈을 못 벌어요. 응? 자, 올해 2천억이래. 대우조선해양이 그나마 제일 실적 좋아요, 힘들. 올해 2천억 번대요. 자, 2천억 버는 기업인데요. 시가총액 3조 4천억 합니다. 그죠? 근데 내년도에 엄청나게 성장하느냐? 그렇지도 않아. 그럼 2011년도에 6천억, 7천억 벌 때, 영업이익 1조 벌 때를 언제 돌아갈 수 있느냐? 2011년도에.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몇 년이 걸려요. 그나마 좋은 건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중공업을 비교하면 힘들이 조금 더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쌉니다. 시가총액 8조짜리인데요. 얘는 자본 총계가 16조짜리예요. 16조짜리 8조 평가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싸게 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주식을 볼 때는 항상 그 어떤 장사를 하는 마인드 내지는 농사를 짓는 마인드로 항상 저는 회원님께 보라고 하거든요. 장사나 농사를 질 때 그 정말 비옥한 땅이면 그 땅을 내가 2배 주고 사겠습니다. 현재 시가보다. 2배 주고 살게. 아니면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회사의 어떤 그 터가 좋아. 지하철역 앞에서 또 가게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내가 여기다 권리금 2배 주고 살 테니까 이거 나 가게 나한테 파십시오. 이렇게 해서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자,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권리금을 오히려 그냥 주겠대. 거저 주겠대. 반토막 해가지고. 권리금 없어요. 오히려 작년 시세보다 반값에 드릴게요.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주가가 싸다는 얘기를 못하는 게 실적을 보시면 정말 안 좋은 거죠. 1조씩 적자를 보고. 그런데 내년도에 이제 올해죠. 올해 2천억 정도 순이익을 본다라고 하는데 2천억 벌어 되겠냐고. 수익성이 기업이 성장을 해야 돼. 성장을 못 하는데 이것도 2천억 번다고 보장할 수 있겠어요? 작년에도 수익 본다고 했다가 적자 2조를 봤는데 그죠? 이것도 불투명한 거고. 그 후년은 되겠습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조선주들은 안 돼. 이거는 제가 힘들게 이때 한번 자세하게 좀 풀어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바로 얼마 전에 시장이 연말 연초 흐름을 알아라라고 제가 이제 칼럼 하나 적어드리면서 힘들게 이때 12월 달 이제 칼럼 적어드리면서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건들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11월장에 힘들었던 이유 화학, 조선, 철강이 갑자기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중소형주 매기가 약하면서 급락 종목 속출을 하게 됐다. 근데 과연 이 변화는 앞으로 계속 갈 변화냐? 결론 먼저 얘기하면 아직 이르다. 감이 덜 익었기 때문에 떫다. 떫은 감을 지금부터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본격적 상승하기에는 거쳐야 할 구름이 아직은 많다는 사실을 알자. 그래서 때를 기다립시다. 라고 했습니다. 때를. 아직은 때가 멀었어요. 제가 봤을 땐. 아직도 때가 먼 것 같아. 이거는. 조선화학 철강. 그러니까 이쪽도 안 돼요. 님들. 그 외에 밑에 있는 애들 뭐 부연 설명하기도 귀찮아. 진짜. 어디 갔어 또. 부연 설명, 뭐 기계라든지, 뭐 건설도 되겠어요, 힘들? 건설 저 중동 지역 돈도 못 벌고 이제 지금 막 유가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거 건물 짓겠습니까? 안 되겠죠. 거기도 해외발 아주 그냥 저가 수주 때문에 폭탄 맞은 기업들이 GS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완전 다 작살났잖아, 힘들. 그죠? 걔네들 되겠냐고 쉽지가 않아요. 건설주 하려면 어디 하라고 그랬어, 내가? 건설주 하려면 어디 하라고 그랬습니까? 건설주 구멍이 있는데. 여기서도 구멍이 있어요. 구멍을 찾아야 돼. 아니 종목 말고 종목을 하라는 게 아니라 건설주 하려면 어떤 성격을 지닌 건설주를 매매하라고 했습니까? 그죠? 국내 건설에 집중하는 기업들은 괜찮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형주 중에선 중급 종목 중대형주 중에서 유일하게 말씀드린 게 현대산업이었잖아요. 힘들 작년에. 중대형급에서는 현대산업만 갈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뭐 최근에는 조정도 받고 했습니다만 작년 연초에 제가 힘들게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산업만 될 수 있어요. 힘들 왜? 국내만 하니까 얘만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얘만 살아있는 거야 지금 대형주 중에서. 맞죠?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맞잖아. 그래 안 그래? 지나고 나니까 제 말이 다 맞잖아요. 뭐 대우건설 뭐 건설주 볼까? 어떻게 되는지 봐봐. 대우건설사들 다 작살이에요. 힘들 삼성물산 이거 뭐 지배주주 때문에 잠깐 올라왔던 거지. 지배주주 모멘텀 끝나니까 이제 빠지는 거고요. GS건설 작살났죠. 삼성 엔지니어링 완전 박살났죠. 현대건설 박살났죠. 그죠? 한신공영은 될 수 있어. 한신공영은.
현대산업은 저는 안 삽니다. 지금은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얘도 괜찮아요. 그죠? 그나마 되는 애들, 뭐 동원개발이라든지, 그죠? 화성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저는 지금 안 합니다, 형님들. 지금은 안 해. 근데 그래도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살아있는 종목, 작년에 얘기했던 종목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실적이 돼야지. 동부건설 같이 부실한 기업들 말고, 제가 국내에 집중한다고 해서 재무제표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돈을 버는 기업이어야 돼요, 형님들.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건설주들도 좀 그런 성격을 지닌 종목들은 구멍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또 약간 열애로 매매할 수 있는 거고. 운송도 뭐 유가 프리미엄 붙었는데, 뭐, 형님들, 저쪽에 뭐, 항공주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 건들지 말라고, 유가 빠진다고. 많이 올랐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위험해요. 아시겠죠? 비행기 관련주들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증권은행 보험도 아직까진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작년에 한번 반짝 움직였는데, 얘네도 움직이려면 올 하반기 같아. 아직까지는 경기가 좀 돌아가는 어떤 시그널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네도 지금은 저는 안 봅니다. 유통도 마찬가지야. 유통도 지금 뭐 경기가 아직까지 뭐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통 관련주들 뭐 여전히 뭐 현대백화점 비롯해가지고 뭐 신세계라든지 뭐 되는 주가가 되냐고, 걔네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돼. 음식료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환율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음식료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었거든요, 작년에. 작년에 음식료 저는 매매해가지고 수익 많이 냈습니다. 뭐 사조회표라든지, 뭐 관련 종목들, 뭐 고려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가지고 저는 수익을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냈었는데, 올해는 환율이 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관망이에요, 관망. 건들면 안 돼요, 얘네도 아직. 그래서 대표 업종들 보면은 딱히 할 게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왠지 그래도 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할 게. 그게 뭘까요? 제가 칼럼 적어드렸던 그대로예요, 형님들. 작년에 얘기했던 종목이 올해도 갑니다. 어디 갔나? 자, 이때 당시 제가 이 칼럼에서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뭐라고 설명드렸던가? 게임주, 사물인터넷 말씀드렸나요? 유가 환율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정부 정책적 힘이 있으면서도 삼성 같은 대기업이 방향을 제시하는 영역, 아무래도 자체 모멘텀을 지닌 섹터라면 신작 게임 기대감 등이 알려지지 않은 게임주들, 알려진 거 말고, 허접한 거 말고, 그죠? 알짜들 내지는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 이쪽에서 매매해야 되는 거고, 삼성 같은 기업들이 차기 먹거리 노리는 바이오, 사물인터넷, 스마트폰, 빅데이터, 탄소 배출권, 뭐 이런 종목들, 그죠? 전기차 같은 건 아직 좀 멀었고 시간 필요하고, LED도 시간 필요하고. 왜냐면 사물인터넷 제가 얘기하고 나서 어떻게 됐던가요? 이때 당시 이거 12월 초야, 힘들. 12월 초 우리 한참 집중해서 매매할 때 사물인터넷 어떻게 됐어? 사물인터넷 어떻게 됐어, 힘들? 시장 이렇게 작살나는 동안 어떻게 되든가 한번 볼래요? 여기 14번이 사물인터넷이거든요, 힘들. 제가 이제 14번에 사물인터넷에 뽑아놓은 거예요, 이거를. 말씀드린 12월 달이잖아. 12월 달에, 그리고 나서 S넷 같은 애들, 뭐 링네트 같은 애들, 뭐 오다정보통신 같은 애들, 그죠? 뭐 테스나, 뭐 이루온도 한번 반짝 나왔어. 기가레인, 뭐 별의별 종목 다 가잖아, 지금. 파수닷컴, 그죠? 뭐 부실한 종목도 다 움직여. 힘들 에이텍 같은 애들만 날라가고, 그죠? 코콤, 스마트홈이죠? 현대통신, 코맥스 다 날라갔죠? 힘들. 그 다음 빅데이터가 오픈베이스라든지 SJ라든지 KLS라든지 뭐 얘기했던 영역이 엔텔스라든지, 그죠? 얘네만 갔다고, 얘네만. 12월달 1월달 제가 얘기했던 게임주들 중에서는 다 가는 건 아니야. 게임주들은 뭐라 그랬어요? 차별화야, 차별화. NC소프트, 그죠? NC소프트 잘 가고 있고, NHN엔터 오늘 우리는 팔았습니다. 근데 종목은 좋아요. 장기적으로 계속 갈 것 같아. 다만 오늘 현금 좀 만들려고 좀 매도했던 거고, 그죠?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일부 종목들이 있어요. 또 아프리카 TV 같은 애들, 뭐 이런 애들도 이제 좀 재료 기사가 될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조이시티 같은 애들도 중국발 지금 시작 글로벌 진출하고 있으니까 이거 바닥 따지면 가겠지. 그죠? 위메이드 같은 애들도 그나마 대형주 중에서는, 게임주 대형주 중에서는
아직까지 모멘텀 못 받은 대신에 얘는 신작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야 돼. 성과 받으면 얘는 날아갈 수 있습니다. 리메이드 같은 애들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죠?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뭐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 대신 게임주는 저 밑에 있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절대 만지면 안 돼. 힘들 안 돼. 얘네들은 안 돼요. 밑에 있는 애들 소프트맥스라든지 한빛소프트라든지 네오이즈 인터넷 뭐 데브시스터즈 뭐 이런 애들은 아니고 조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내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작년 1월 달에서부터 4월 달까지는 거의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사물인터넷이라든지 그죠? 뭐 그런 종목들을 매매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리고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뭐 건설자재 같은 거 매매했었죠. 건설자재로 이제 히트를 쳤고 뭐 동원개발이라든지 뭐 그죠? 그런 매매들을 좀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9월 달에서부터 이제 연말까지는 게임주들 위주로 매매했어요. 뭐 NC소프트라든지 넥슨GT 제가 이제 공방에서 넥슨GT를 말씀드리고 우리 넥슨GT를 최고점에선 팔지 못했습니다. 최고점 팔지 못하고 한 이틀 정도 하락하고 나서 팔았는데 이제 대신에 뭐 거의 뭐 그래도 수익 많이 났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조금 뭐 일부 비중 남겨놓은 거 가지고 막 치고받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스가 나긴 했는데 그래도 재미 짭짤하게 봤죠. 그러면서 이제 바톤을 넘겼어요. 11월 급락장에서 이제 NC소프트의 비중을 한 50% 태웠거든요. 그래서 NC소프트를 합시다. 왜냐면 NC소프트는 제가 한 달 전부터 얘기했어. 형님들 이제 넥슨GT 터지면 다 팔고 나서 NC로 교체할 거예요. 근데 NC가 일단 12만원 했거든요. 그래서 NC로 갈 겁니다 하면서 NC가 날라가 버렸어. 그래서 NC소프트를 붙였던 거, 조금 추격 매수해 가면서 NC를 좀 붙었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매매를 좀 했습니다. 게임주들. 요때 샀어요, 요때. NC소프트는. 여기서 붙였죠, 여기서. 이날 사가지고 비중 한 50% 태우세요. 그래서 11월달 급락장이었잖아. 그래서 약간 계좌를 차라리 확실히 되는 쪽으로 박자 해가지고 그 당시 카바를 했던 거고 그렇게 매매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도 NC소프트는 갖고 있어요. NC소프트는 비중은 좀 줄였어. 최근에 좀 줄여가지고 대신 사물인터넷을 더 샀죠. 사물인터넷 사고 그 다음에 건자재 섹터, 뭐 성신양이 같은 거 급등했지 않습니까? 오늘 좀 절반 팔았는데 그런 종목들을 좀 매매했습니다. 성신양이 같은 애들. 이건 아마 형님들이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던 종목이라서 뭐 좋은 종목이라는 거 아실 텐데 이런 것들 좀 매매 좀 해봤고 그렇게 해서 대응했는데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자 이게 올해 매매하셔야 될 영역입니다 형님들. 자 올해의 핫 트렌드도 마찬가지다 형님들. 사물인터넷, 스마트홈, 빅데이터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중국의 FTA가 정말 힘들 무슨 저라고 해서 무슨 또 특별한 정보 가지고 매매할 것 같아요? 힘들? 문스탁이 주식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제가 무슨 정말 고급 정보를 가지고 물론 해임들보다는 정보력이 더 뛰어나겠습니다만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매매할까요? 그럼 난 주식 잘한다고 얘기 못해요 힘들한테. 저번에 이제 저기 힘들 이름만 들어도 아는 언론사에 이제 부국장이 찾아가지고 저랑 잠깐 면담을 좀 했는데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한테. 뭐 전문가들이 이제 전문가들 분들 다 많이 아는데 다들 뭐 극소수의 정보들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목숨 연장하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글쎄요 저는 정보 매매를 잘 안 해서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제가 무슨 특별하게 우리 일반인들보다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매매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형님들. 왜 제가 형님들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형님들한테 이렇게 뭐 잘났다고 앞에서 마이크 들고 설명할 수 있냐면 시장에서 돌아가는 어떤 그 큰 줄기의 어떤 누구나 알 수 있는 재료들이 있어요. 그 재료들을 그게 진짜 갈 수 있는 재료인지 아닌지를 형님들보다는 조금 더 확신해서 매매할 수 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형님들이 조금 시간이 주식 매매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공식이 아니잖아. 형님들 감을 대충 줄기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사물인터넷이 연초에 움직여야 돼. 왜? 삼성이 연말에 뭐 삼성 저 뭡니까 저 뭡니까 화학이라든지 테크인 막 팔아버리면서 지배주 개편되고 막 부실한 기업 청산하고 그럼 역량을 어디에 집중하겠어? 연초에는 또 새로운 사업에 집중하겠죠. 그게 휴대폰 뭐 TV 포화되어 있는데 사물인터넷 같은 거 앞으로 먹을 거 많은데 당연히 이슈되겠지.
그죠? 그럼 당 그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물론 그때 당시 이제 언론 기사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재용이 이제 뭐 빅데이터 전문 기구를 설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이런 내용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형님들. 자, 중국 FTA 수혜주 같은 경우는 형님들 중국 FTA 체결한 거 아시죠? 누구나 아는 재료거든요. 형님들 그거 고민해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중국 FTA가 체결이 됐는데 정작 그거에 대해서 진짜로 수혜받는 거 그때 잠깐 반짝 나와 FTA 체결했다가 반짝 나오고 그걸 끝날 것 같아? 시장이? 어림없는 소리지 형님들. 앞으로가 이제 시작이죠. FTA는 그렇지 않아요? 화장품이라든지 물론 화장품은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저는 지금 우리 실전에서 화장품 관련주 하나를 매집하고 있어요. 아직 거의 몰라 사람들이. 거의 잘 모르는 종목을 매집하고 있어요. 앞으로 좀 유망한 한 뭐 몇백 프로 이렇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매집을 하고 있는데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종목을 찾는 거예요. 님들 과연 이 화장품을 중국에서 과연 어떤 성장성이 있는 거 없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은 회원들이 하셔야겠지만 그런 어떤 종목들까지는 회원들이 찾아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뭐가 이게 엔터라든지 엔터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올라오죠. 좀 이게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는 FTA 수혜주죠. 회원들. 뭐 드라마 얼마 전에 초록뱀 같은 거 중국에서 해서 인수해 갔잖아. 드라마 관련 제작사도 많잖아요. 그 중에서 재무구조 괜찮은 애들 이런 애들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뭐 캐릭터 완구라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레드러버 같은 애들 레드러버는 뭐 지금 엊그저께 중국에서 뭐 개봉해서 뭐 괜찮았다며 제가 뭐 체크해보니까 아직 순위는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뭐 지금 당장 사면 안 되겠죠. 하지만 레드러버 같은 애들 올해 스파크라는 애니메이션 나오고 내년에 너짭2가 나옵니다. 스파크가 서유기 만화거든요. 이거 중국에서 먹힐까? 중국을 겨냥한 제가 봤을 때 만화예요. 그러면 올해 안에 주가 움직이겠죠. 뭐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도 안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냥 저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을 조금 사고를 좀 넓혀가면은 분명히 형들이 좋은 종목들을 저보다 더 좋은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엔터에서는 SM 내지는 뭐 SMCNC 같은 애들 그죠 드라마 제작하고 이런 애들 같은 거를 파생돼서 뭐 알리바바 투자권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애들도 잘 봐야 되는 거죠 올해 그죠 그런 애들도 한번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4분 인터넷 관련해서는 스마트폰 빅데이터 다 올랐잖아. 저희는 4분 인터넷 관련해서 세 종목 갖고 있어요. 링네트 하나 갖고 있고요. 링네트 이거 보유하고 있습니다. 님들 링네트 갖고 있어요. 실전에서 여기 사가지고요. 여기 사서 은하 샀어요. 은하 사가지고 여기 팔았어요. 한번 팔고 한 이틀 뒤에 다시 샀어.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갖고 있어요. 지금 링네트 안 팝니다. 저는 지금은 아직은 안 팔아요. 왜? 얘가 시스코에 거의 전 장비 100%가 시스코에 납품되거든요. 근데 1월 23일 다보스 포럼에서 이재용과 시스코 회장이 만납니다. 그럼 관련돼서 이슈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시스코 관련주가 이슈가 되겠죠. 그죠? 시스코 관련주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S넷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랐잖아. 저는 매력이 없다고 본 거예요. 매력이 없다. S넷 같은 경우. 물론 S넷을 잡았어야 돼. 사실 그날 잡을 기회는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힘들 사문 인터넷 들어갑시다 할 때 그날 S넷 이날이었으니까 이날 사물이나 갑시다 할 때 S넷을 못 잡았어요. 이날 S넷이 오히려 더 아래에 있었거든요. 3% 플러스 3%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링네트가 더 위쪽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매수를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지. 대장을 못 잡았죠. 대장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S넷은 대장으로 차고 나가는데 지금은 부담돼요. 작년에도 우리가 코콤 같은 거 대박 쳤잖아. 자 근데 올해도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근데 작년에 갔던 종목들보다는 그리고 이미 많이 간 종목보다는 아직 못 간 종목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쪽을 보고 있고요. 이쪽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콤 많이 갔잖아. 코콤 많이 갔는데 저는 현대통신 좋아 보여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는 이미 종목 세팅이 사모니터 다 됐기 때문에 굳이 추가로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이런 것들도 과연 시세가 여기서 끝날 것이냐. 님들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죠. 2,000원짜리가 5,000원 왔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현대통신의 기업 내용을 보면 좀 얘기가 다릅니다. 님들 현대통신이 올해부터 흑자 턴어라운드 시작했어요. 님들 어디 한번 신규 주택 한번 들어가세요. 현대통신 한번 보세요. 그 옆에 그 TV 모니터에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밖에 도어락 하는 뭐 화면 보이는 거 그거 다 현대통신 써있더만.
현대통신이 전체 지금 가구의 점유율, 우리나라 시장의 점유율이 35%, 40% 가까이 된대, 이제는. 수주잔고도 굉장히 좀 여유가 있고. 이런 애들 실적도 받쳐주는데 사물인터넷까지 이슈 붙어버리면 주가 날아가는 거지. 시가총액 400억밖에 안 하는데. 그죠? 옛날에 이제 뭐 현대건설 사장 출신이어가지고 현대통신이 이제 1대 주주가, 아니, 그 1대 회장이, 그다음에 이제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줬는데, 그래서 이제 정몽준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긴 하는데요. 과거에는 그걸로 움직였죠. 하지만 지금은 실적주로 봐야 돼. 실적주 내지는 사물, 스마트 홈 관련주로 봐야 돼요. 이 종목은. 그래서 저는 이 종목도 괜찮아 보여요. 지금 뭐 저는 관심 있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계속 현대통신도 힘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 좋은데 물량이 얇으니까 알아서 개별적으로 보세요. 공식 추천은 안 드렸어. 근데 이제 형님들이 뭐 하신 분도 있고 한데 뭐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전 이거 갖고 있어요. 이거. 이거 뭐 매수단가 다 써있네. 오픈베이스 갖고 있어. 오픈베이스. 오픈베이스 갖고 있어요.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것도 시스코에 한 50% 장부 납품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삼성 SDS 빅데이터 어떤, 장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시스코 관련된 이슈가 되면 오픈베이스 같은 애들이 튀어나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을, 현재 가지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관련해서 저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지만 형님들은 같은 영역을 두고 똑같은 종목을 볼 필요는 없어요. 사물 인터넷 스마트 홈 섹터라고 한다면 내지는 뭐 빅데이터라고 한다면 형님들이 종목이 얼마나 많아? 그래 안 그래요? 관련 종목들 좀 많아? 공부를 해보라고 공부를. 그 중에서 그래도 돈을 좀 벌고 있는 기업을 봐야겠죠. 아무리 테마주를 매매한다고 해도 돈을 벌어야 돼. 오픈베이스에 돈 벌까요 못 벌까요? 오픈베이스. 그래도 형님들 자본총액 450억짜리에다가 연간 못해도요, 연간 못해도 보통 하반기에 한 4, 50억 벌어들이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연간 3년 연속 흑자 기업이죠? 그죠? 3년 연속 부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본총액 400억에 부채비, 이렇게 작은 종목이 부채비율 100%면은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는 종목들이 수두한데, 그죠? 이런 기업들. 내지는 링네트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링네트 같은 경우는 신용비율이 좀 10%까지 올라와야지 좀 부담은 됩니다만, 뭐 연간 그래도 한 5, 60억은 꾸준하게 버는 기업이죠. 그죠? 현대통신도 마찬가지. 돈을 잘 벌잖아. 현대통신도 올해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어. 한 50억, 60억 나올 것 같아. 순이익이. 올해부터. 내년도도 마찬가지 더 이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 중에서 한번 종목을 공부해보세요. 그러면 종목 찾을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영역은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이미 오른 종목들은 핸드께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은 공개하지 못하지만, 근데 지금 우리 보유 종목들은 대부분 다 올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마 뭐 얘기하는 종목마다 다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매수가 대비. 근데 아무튼간에 아직까지도 기회는 있다. 왜? 1월 지금 고작 6일밖에 안 됐거든요. 1월 6일밖에 안 돼서 1월 말까지, 2월 달까지 이쪽에서 계속 시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1월 뭐 중순까지 터졌다가 중순에서 하방 1월 말까지 좀 흔들렸다가 2월 달부터 또 터지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작년에 코콤이 그랬잖아. 힘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왜? 갈 종목이 별로 없어요. 갈 종목이 별로 없어서 하는 종목이 별로 없어서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겁니다. 힘들. 3월달 MWC까지 제가 봤을 때 부각 받을 것 같아. 이쪽은. 봐야 돼. 힘들. 그냥 많이 올랐다고 끝나는 건 아니야. 이 중에서 잘 찾아봐 한번. 아니면 제가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 중에 조정받으면 한번 해봐도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제가 힘들한테 우리 종목 지금 고가권 이렇게 올랐는데 30%씩 떴는데 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제가 무슨 뭐 작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것들이 근데 제가 안 판다고 했으니까 조정받으면 한번 관심은 가져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들이 분명히 바톤은 계속해서 이어받는다. 컴투스라든지 게임빌이라든지 썬데이토즈라든지 넥슨GT라든지 웹젠이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저는 올해 여기서 이 종목들 중에서 넥슨GT 매매했었고요. NC소프트 매매하고 있어요. 지금. 컴투스는 단기로만 해봤고 게임빌도 단기로 한 20% 먹고 나왔었거든요. 단타로 이제 한 뭐 매수했다가 뭐 한 3일 있다가 팔고 해서 그렇게 매매한 적은 있어요. 썬데이토즈는 올해 매매를 안 해봤고 작년에. 근데 작년에 컴투스, 게임빌 이런 종목들 다 대박 났죠. 얘네 왜 대박 났을까요? 컴투스, 게임빌, 넥슨GT, 웹젠, 뭐 NC소프트 왜 대박 났을까? 물론 실적도 있죠. 실적도 있는데 실적이 가장 크죠. 어떻게 보면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어떤 모멘텀. 얘네가 갈 수 있는 거는 시장에서요.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유가 하도 변수가 많잖아. 뭐 환율의 변수도 있고요. 유가 변수도 있고 엔화 약세 변수도 있고 이 변수에 안 걸리는 종목들이 뭐가 있냐고 힘들. 이런 변수들이 안 걸리면서 뭔가 자체적인 모멘텀을 지닌 종목들이 뭐가 있냐고요. 그게 게임 거의 유일할걸요? 그죠? 컨텐츠 사업, 그죠? 그런 것들. 거의 유일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정말 성과가 보이는 종목들에서 시세가 터진 거예요. 저는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냐면, NC소프트 하나 갖고 있죠? 오늘 우리 게임주 3개 있어요. NC소프트 하나. 그 다음에 NHN한테 오늘 팔았다고 했죠. 그래서 게임주가 총 2개 있습니다. 오늘 하나 팔아서. NC소프트는 가져갈 거야. 안 팔아. NC소프트. 안 팔 거야. 나는 우리 회원들 지스타까지 내가 갔다 왔어. 부산까지. 진짜입니다.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확인하고 올게요. 부산까지 가서 NC소프트 부스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갔다 왔어. 부산을. 힘들. 그렇게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회원님 대박 내드린 거야. 근데 안 팔아요. 한 종목을 더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회원님들이 이건 제가 종목을 깔 수는 없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10% 정도 수익 나는데 저는 이거 한 100%까지 봅니다. 중국 사이트 중에 중국 한번 회원님들 공부를 하세요. 공부한 사람은 먹을 수 있을 거야. 중국 사이트에서 중국 게임 사이트를 뒤져봐. 중국 온라인 게임 사이트 한번 뒤져봐. 알겠죠? 중국 사이트를 전 뒤졌거든요. 중국 사이트를 지금 저는 요즘에 우리 VIP님들은 잘 아시는데 맨날 중국어 샬라샬라 그거 보느냐고 정신없어요. 님들 중국어 사이트 한번 뒤져봐. 그럼 나옵니다. 그러면 게임 순위에 우리나라 게임 하나가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게임 하나가 올라오고 있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온라인 게임 중에서 정말 뜬금없는 종목 하나 올라옵니다. 뜬금없는 회사 게임 하나가 올라오고 있어요. 걔가 중국 내에서 아직 프리오픈을 하고 있거든요. 정식 오픈하면 아마 난리 날 것 같아. 그래서 관련주를 제가 하나 더 매집을 해놨어요. 은근히 올라와. 하루에 1%, 2%, 하루에 1%, 2% 해가지고 지금 우리 매수가 대비 한 10% 떴는데 저는 이거 안 팔아요. 근데 저는 10% 수익을 안 봅니다. 한 50%, 100% 터져야지 먹는 거지. 그죠? 그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중국 게임 사이트 뒤져봐. 그러면 순위권 10등 안에 있다. 여기까지. 열강 아니야. 열강호 같은 거는 형님들 축에도 못 껴요. 축에도 못 껴. M게임 거. 축에도 못 껴. 알겠죠?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재건축 완화. 이번에 부동산 3법 통과됐잖아요. 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제 어느 정도, 유예가 되고 3년 연장이 되고, 물론 폐지됐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계속해서 작년에도 제가 힘들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정부의 가장 큰 정책적 목표는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 정책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활을 걸고 있다. 모든 빗장을 다 열어 제끼고 있다. 열어 제껴. 그래서 제가 힘들한테 2년 전부터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물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수도권 부분에서는 그렇게 막 서울이라든지 막 오르진 않았죠. 근데 힘들 잘 보시면 안 오른 것 같지만 올랐어요. 2년 전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은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요 좋아졌어요. 제가 2014년도에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2014년도는 10년 만에 분양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도권 분양이 작년에 엄청났습니다. 분양 열기가 물론 기존 주택에서는 침체가 여전히 침체인 상태지만 신규 분양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도 국내로 리턴. 국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분양 1000가구짜리 분양이었는데 자 30% 증가해 1300가구. 이런 식으로 분양 건수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는 2014년도보다 30%에서 40%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힘들. 자, 뭐가 갈까? 분양을 받고 나서 시작하는 게 뭐예요? 시멘트잖아, 힘들. 분양을 하고 나서 바로 가는 거 시멘트죠? 그죠? 그리고 재건축이 완화된다고 하는 거는 재건축 시장을 살리겠다는 건데, 재건축이 살아나면 뭐가 살아나요? 건물 재건축할 때, 보통 아주 막 자질구레한 자재 가지고 붙이고 만들든가요? 건물을 기껏 새 집으로 다시 짓는데, 더 좋은 집으로 짓죠? 이번에는 강남 개포동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음마라든지 아니면 잠실의 장미라든지 재건축 이제 붐 일어날걸? 걔네들 이제 슬슬 시작할걸요? 그죠? 이제 시작한다고 걔네도 이제 슬슬 시작해요. 그러면 자 지금 이렇게 규제가 많이 벗겨졌는데 자재를 꾸질꾸질한 자재를 쓰겠냐고. 그래서 자재주가 되는 거예요, 님들. 재건축 때문에 자재주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분양이 잘 되잖아. 그러니까 분양의 기초가 되는 시멘트라든지, 그죠? 뭐가 또 있어? 페인트라든지, 아니면 뭐 알루미늄 폼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되는 거예요, 님들. 레미콘도 되는 거죠. 레미콘도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우리는 매매했던 게 성신양을 매매했어요. 성신양에 매매했는데 진짜 사기 힘들더라고 이거. 죽여버리고 싶었어 아주 그냥. 이거 진짜 살라고요. 우리 여기 이렇게 샀거든요. 이거 성신양해를 여기 샀어. 님들 여기서 한 15% 먹고 팔았어요. 팔고 다시 샀어요. 그래서 물렸어요. 물려서 여기서 빠져나왔어. 왜냐면 이건 제가 1월달 내년에 무조건 갑니다 그랬어요. 무조건 갑니다 성신양에는. 근데 단기적으로 너무 거래가 없어가지고 일단 빠졌다가 가는 거 보면 따라 붙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매매했었어요 우리가. 근데 이날 가는 것도 봤어 나는. 왜냐면 최우선 관심 주니까. 근데 요거 오늘 좀 움직이네요. 아침에 단타 치실 분들은 한번 쳐보세요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버리거든. 이건 뭐야?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래 실려 나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따라붙어 이렇게 된 겁니다. 따라붙어. 여기 이날도 못 샀어. 이날도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 이날도 성신양해를. 와 이제 죽을 뻔했죠 우리가 사고 싶어가지고. 그죠? 안 돼. 따라붙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산 거예요 이거 성신양해를. 샀는데 어떻게 돼? 주가 안 빠지죠? 계속 가버리죠. 오늘 상한가 갔다 왔어요. 오늘 반 날렸습니다 우리. 응? 근데 성신양해 같은 거 조정받으면 또 가요. 제가 봤을 때 올해 조정받으면 또 간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은 사면 안 돼. 지금은. 알겠죠? 조정을 기다려. 근데 조정받으면 이런 종목 또 가요. 자, 성신양해 시멘트죠? 왜 성신양해 하냐? 왜 성신양해를 제가 하라고 그럴까요? 성신양해가 시멘트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커요. 왜냐면 얘는 시멘트 몰빵이거든. 다른 업체들은 시멘트 비율이 한 30%밖에 안 돼요. 얘는 시멘트 몰빵이기 때문에 업황이 좋아지면 가장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분양이라든지 신규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많이 몰려있냐면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어요. 올해는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으면 수도권 지역을 담당하는 레미콘 업체도 괜찮겠죠. 레미콘 업체 뭐가 있을까요? 유진기업 같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안 갖고 있어요. 이건 안 갖고 있습니다. 성신양해 시멘트 저렇게 날렸는데 레미콘 안 날리겠어? 날릴걸? 그죠? 한번 눌리면 조정을 받으면 해봐 이거. 어떻게 되는지. 터지지. 알겠죠? 저는 포트가 꽉 차서 못해요. 회원님들 말씀 그냥 주는 거야 진짜 보너스로. 저는 하고 싶어도 못해. 우리 종목들 꽉 차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관련해서 또 뭐가 있냐면은 건설주 중에서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게 뭐 한신공용이라든지. 한신공용은 제가 한신공용 대표가 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회사 억울하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아주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들은 내용인데요. 억울하다. 작년에 저쪽에 보니까 안산 공구단지 때문에 일이 사단이 난 건데, 안산 공구단지 저거를 이제 아예 자기 자산으로 편입해라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도급이냐 아니면 아예 자기가 자기 걸로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명령이 떨어져서 아마 재무제표를 5년치를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완전 망가진 거예요. 아직 법원에서 무슨 징계를 한다 여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만 빼면은 이 종목은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어요. 앞으로는 한신공용이라든지 주가 안 빠지죠. 이제는 안 빠져요. 동원개발 같은 거는 작년에 매매했던 종목인데 우리가 이제 10,000원대 사가지고, 그죠? 20,000원 샀구나 동원개발은. 아이고. 20,000원 사가지고 한 3만 우리가 4,000원인가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동원개발은 요때 샀으니까 요때 사가지고 20,000원대 저는 사가지고 요때 팔았는데, 이런 종목 안 빠지잖아. 이런 것들도 근데 지금 당장은 갈 종목은 아니라고 봐요. 조금 시간이 올 한 3, 4월 달 정도 해가지고 아마 이런 종목들 바톤이 이어받지 않을까 다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삼목품 같은 애들도 좋거든요.
오늘 하는 얘기들 잘 들어야 돼, 님들. 왜냐면 제가 지금 당장 먹을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올 3월달, 4월달, 5월달 뭐 할 것인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목에서는 지금 단기로는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 분위기가 살아났으니까 이런 애들 튀어나오죠. 근데 지금 당장 대박이 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시간이 조금 여기서 조정을 받겠죠. 소화 과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소화가 된 이후에 어느 정도 소화되면 이런 종목들은 또 갈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또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종목들은. 왜냐면 실적이 정말 너무 좋아요. 삼목에스폰 같은 애들. 한번 우리 전자공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삼목에스폰 보면요. 뭘 보면 되냐면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수주잔고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수주잔고가 850억이 또 있어. 850억이 있다는 건 뭐냐면 얘는 보통 과거의 내용을 보니까 연말에 이걸 다 처리하더라고요. 850억이면 하반기 4분기 실적 850억 가까이 나온다는 거예요. 850억 가까이 나온다. 그러면서 삼목에스폰 같은 실적을 보면은 봅시다. 삼목에스폰. 아, 목 아파. 빨리 끝내야지. 삼목에스폰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이 600억, 620억, 660억, 580억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가 못해도 한 700억 이상 나온다는 겁니다. 아직 수주잔고가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수주는 계속 쌓이죠. 그러면서 실적 올라가는 거 봐봐. 영업이익 개선되는 거. 엄청나게 개선됩니다, 지금. 100억씩 벌어버리잖아요, 순이익을. 연간 400억이에요. 작년 1180억짜리 회사였는데요. 3분기에 1500억짜리 회사가 돼버렸어요. 내년, 4분기 끝은 1600억 회사 돼. 내년도 어떻게 되겠어요? 2000억짜리 회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 시가총액이 3000억 됐는데도 프리미엄 더 받는 거예요. 고속 성장이니까. 근데 이게 작년에 반짝 성장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작년만 성장했나? 올해도 부동산 경기 좋아진다는데? 좋아지고 있고, 정부 정책 빗장 다 풀고 있고, 재건축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 아니에요, 재건축? 힘들? 언제 시작했어요? 이제 재건축, 개포동 들어가는 거고요, 힘들. 잠실 들어가는 거고, 강남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과연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고민 한번 해보세요. 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많이 올랐다고 해서 과연 많이 올랐다 우리가 이거 여기서 샀거든요, 힘들. 여기 샀어. 많이 올랐다고 해서 힘들 이거를 여기서 미쳤다고 사? 내가? 힘들? 그래 안 그래요?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는데 제가 이거 사드렸어요, 힘들한테. 차트만 보면 엄청나게 올랐지. 근데 사는 이유가 뭐예요? 기업 가치잖아.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가는 거죠. 그죠? 그 빠지냐고. 그래서 별로 빠지지도 않죠. 이거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 게 과거에 제가 힘들었는데 스마트폰 부품 섹터 추천드려가지고 좀 물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나요? 2년 전에 스마트폰 부품 상반기 대박 쳐드린 다음에 하반기 물린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때 당시 스마트폰 부품 매매했던 분들 1번 눌러봐요. 그때 당시 스마트폰 부품 매매했던 분들. 근데 그때랑은 조금 상황은 그 영역하고는 상황이 좀 달라요. 왜? IT 섹터는 기술 변화에 따라서 완전히 요즘 뭐 저도 이제 우리 국가대표님 통해서 들었었는데 국가대표님이 아는 분이 그쪽에 이제 카메라 쪽에서 일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얘기 좀 전해 들었는데 요즘에는 원가를 어떻게 하면 똑같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느냐 이걸 싸우고 있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냐면 더 이상은 기술이 더 고급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한계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가 싸움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변화에 따라서 엄청나게 좀 변동성이 심한 게 IT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약간 치고 들어오는 중국 기업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단가이나 압력들을 이제 중소기업들 이제 어떤 협력업체들한테 좀 전가를 시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들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어떤 뭐 건설이라든지 뭐 제조라든지 이런 섹터들에서는 사이클이 반짝 좋았다 반짝 죽어버린 이러지 않아요. 시멘트가 힘들 작년에 좋았는데 올해는 죽어?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한번 사이클이 돌아오면 못해도 4, 5년 이렇게 가버립니다. 롱 사이클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힘들이 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끝나진 않는다. 얘네들이 하반기에 또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삼목에스폼이 지금 2만원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27,000원 이런 저가권에서는 뭐 매수했다가 나중에 4, 5만원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힘들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영역들은 충분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관련해서 뭐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건설 섹터는 뭐 말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뭐 페인트라든지 그죠? 뭐 페인트 관련주들도 실적 좋잖아. 건설화학 같은 애들 내지는 뭐 조광 페인트 실적 좋거든요. 그 중에서 뭐 건설화학 같은 애들도 좋더라고. 예전에도 매매해봤는데 건설화학 같은 애들도 여전히 뭐 매력적인 것 같고요. 뭐 조정 받으면 뭐 한번 해볼 만하고. 근데 지금 제가 언급한 종목들 중에서 제가 실전에서 갖고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여전히 좋다는 거죠. 여전히.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초에 핫트렌드 중에서 하나가 남북경협주 지금 움직이잖아요. 남북경협주 같은 애들도 지금 뭐 이제 요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관련해서 뭐 저쪽에 뭡니까 개성공단 관련주들도 있을 거고 저쪽에 뭡니까 저기 금강산 관련주도 있을 거고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매매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3D 프린팅 같은 경우도 올해 뭐 얘는 메인 종목으로 뽑을 수는 없어요. 3D 프린트를. 왜냐면 물론 실체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핵심으로 분류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저쪽에 뭐 삼성이 지금 3D 프린트에 사활을 걸었다 이게 아니잖아. 삼성은 사물 인터넷을 하겠다 그랬지 3D 프린트를 하겠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후순입니다. 근데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통신장비 섹터들 뭐 작년에 저희가 매매했던 종목인데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애들도 뭐 여전히 조정받으면 좀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종목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보안 관련해서 이제 모바일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올해 또 한번 이슈가 되겠죠. 그런 것들은 한번 뭐 이니텍을 비롯해서 뭐 관련주들 올 한해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좀 재료주로 좀 말씀드리면 2월 달에 있을 만한 종목이 뭐 저쪽에 차세대 전투기 관련한 이런 것도 단기 테마죠. 1월 말 정도에 뭐 퍼스텍이라든지 뭐 기가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뭐 상한가 한두 방 정도는 뭐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런 섹터들의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힘들이 잘, 그 뭡니까,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쪽에 있는 증권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섹터가 전혀 아니죠. 개별 종목인 거예요. 개별 성격을 지니고 있고, 자체 모멘텀을 지니고 있고, 이것이 작년에도 움직였는데, 올해 또 움직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쪽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시장 급락하고 있잖아요. 별로 걱정 없을걸? 우리 회원들, 실전 회원들도요, 오늘 시장 급락했잖아요. 어저께 급락했고, 코스피 요즘에 한 일주일 연속 급락하더만. 급락하는데 뭐, 눈 하나 깜짝 안 해. 힘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섹터를 집중해서 올 상반기 매매하세요. 매매하시고, 제가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면, 제가 화장품주 아까 하나 매매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화장품주 이것도 정말 좋은데, 대박주가 될 것 같아요. 대박주가 될 가능성이 있어. 대박주는 아니야. 몰라. 지나가 봐야죠. 대박주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한번 매집을 해봤는데요. 이 종목은 한 매수가 대비 한 4% 떴네요. 중국의 뭐죠? 사이트 이름이? 타오바오라고 있어요. 타오바오에 한번 잘 봐봐. 거기에 잘 팔리고 있는 판매량 순위로 해서 잘 한번 팔리는 업체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삼성 PNC 같은 애들인데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대박이 났어. 삼성 PNC 이 리더스라는 이 제품 때문에 삼성 LNS 오늘 상한가야? 있다. 대박이네. 자, 제2의 삼성 LNS가 있어요. 님들. 얘 지금 3,000원짜리가 지금 3만원 같죠? 그냥 단순히 작전주 같죠, 님들? 작전이지, 당연히. 주식에 작전 없는 주식이 어딨어. 근데 명분이 쉘에다 펄을 입힌다고 하잖아. 쉘 껍데기에다가 펄 보석을 입힌다고요. 그 보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적이 될지 아니면 어떤 자체 모멘텀이 될지 뭔가 하나는 그런 게 있어야 주가 가는 거야. 그런 거 없이 가는 주식은 그냥 개 잡주고. 알겠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용이 있어요, 님들. 중국에서 대박이 났어. 그래서 마스크 판매해가지고 얼마 팝니까? 지금 연간 분기 영업이 60억씩 나버리죠?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있나요, 없나요, 얘? 있죠? 올해, 내년도 얼마 벌 것 같아? 370억 벌 것 같대. 500억짜리 종목이 지금 4천억 평가받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게 평가받는 거죠. 뭐, 거의 무슨 얘가 근데 언제부터 갔냐면요, 님들? 이때부터 갔죠, 이때부터. 5월달? 보통 한 5월달부터라고 봐야겠죠. 5월달부터 쭈끔쭈끔쭈끔쭈끔쭈 가다가
5월달부터 이제 움직임 나왔는데 이때 대박이 난 거가 확인되고 간 건 아니에요, 형님들. 대박이 날 것 같다부터 간 거야, 맞죠? 대박이 날 것 같은 데부터 가면서 대박이 난 거 확인하니까 주가가 더 날아간 거잖아. 그런 종목이 있다고 지금. 그런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근데 종목을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좀 물량도 얇고 우리 실전님도 갖고 있는 거. 근데 대신 공부하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찾을 수 있게 해드릴게. 타오바오몰에서 한번 검색을 잘 해보세요. 알겠죠? 정말 좋은 정보죠. 한번 검색을 해봐. 공부하는 사람들은 먹을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중국 사이트 한번 검색을 해보라고. 그럼 될 것 같아. 네, 맞아요. 저는 중국 사이트 뒤지는 게 요즘에 일이에요, 형님들. 중국 사이트 뒤지고 맨날 그거 보고. 그게 제 일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보시고요. 뭐 이 정도 뭐 제가 해드리면 형님들이 매매하시는데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고, 제가 형님들 VIP 형님들 매매일지를 한번 올려보라 그랬어요. 올 상반기 올 1년 동안 매매 어떻게 했나 한번 봅시다. 잘했든 못했든 한번 보자 해서 이제 매매일지 요즘에 좀 올려보세요. 좀 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매매일지 좀 보셨어요, 형님들? 우리 회원님들 매매일지 다 보셨습니까? 잘한 분도 있고 조금 부족한 분도 있고 쑥스러우신 분들은 안 올리시는 것 같고, 그죠? 어딨나? 어찌 없다? 한번 보세요, 형님들이 직접. 한번 보시고, 저희가 실전에서는 이렇게 매매하는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건데, 저는 이렇게 올리라고 한 이유가 우리 형님들한테도 보여줄 목적도 있었습니다만, 자기가, 남들과도 한번 비교해보고,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성과를 냈구나. 남들과 어떤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들 한번 직접 보라고 제가 올려보라고 했어요. 보니까 이제 다들 이렇게, 여기서부터인가요? 매매 일찍 올려주셨더라고. 이런 식으로, 뭐 수익 났다 하면서, 어떤 분들은 수익 뭐 많이 나신 분도 있고 하던데, 한번 요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VIP에서는 이렇게 매매를 하는구나. 뭐 꼭, 막 대박이 난다. 뭐 흔히 뭐 저기 뭐 광고 보시면 뭐 100억 벌었다 해가지고 막 해서 뭐 깜빵간 애도 있고 그러죠. 그런 애 비롯해서, 뭐 별의별 애들이 있잖아. 막 진짜 무슨 뭐 광고 뉴스 막 때려가면서, 힘들 많죠. 진짜 이 판이 들어. 얼마 전에 저한테 진짜 그 언론사가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해임들 대상으로 뭐 진짜 불법 하면 한 달에 1억씩 주겠다고. 아휴, 제가 진짜 말을 말아야지, 진짜. 저는 해임들,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임들을 진짜 챙길 의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해임들을 진심으로 수익을 내드려야겠다라는 어떤 욕심도 없을 거고, 그냥 계속 쳇바퀴 굴듯이 맨날 광고해가지고 회원 받아가지고 뭐 못하면 말고 막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그죠? 저는 해임도 광고를 안 해요. 제가 맨날 무슨 뭐 해임도 VIP 들어오세요, VIP 들어오세요 안 하죠? 왜 안 하는 이유가 있어. 저희 실전에서는 회원 수가 거의 저는 150명에서 200명 이상 넘어가면요, 카바링이 안 돼. 제가 카바를 못 해요. 막 호가 왜곡 그냥 매수하세요 하면 위로 올려 쳐버리고, 저 못합니다. 그 리딩 못해요. 그래서 딱 이 인원을 제가 항상 운영을 하는데, 그 인원이 그냥 꾸준하게 있어. 그 인원이 11월 달에 한 2명 이탈됐어요. 11월 달 급락할 때 우리 막 약간 손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2명 정도 회원 가입 그만하신 분들이 있고, 이제 종료돼가지고 마감하신 분들이 있고, 그 외에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유지가 돼. 그러니까 저는 굳이 회원들한테 VIP 들어오세요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정기적으로는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회원들께 또 저를 알려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굳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냥 꾸준하게 뭐 조금 안정적으로, 대신에 조금 더 열정적으로 회원들의 진심으로 계좌의 수익을 내주기 위한 그런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뭐 제가 그래도 이 바닥에서는 나름 깨끗하다라고 그거 하나는 제가 또 뭡니까, 깨끗하고 정직하고 실력은 조금 아주 뭐 대박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주식판에서 좀 놀아봤고, 그죠? 그런 부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그런데 아무튼 올해 또 기회니까 하실 분들은 아마 제가 공개방송 하면 10대분 가입해요. 항상 할 때마다.
저도 이제 딱 그 수준만 받고 싶어요. 회원들을. 한 10대분 정도, 지금 한 160명 정도 되는데, 한 170명 정도, 180명 정도까지는 제가 카바링 되니까, 그 정도는, 유지를, 조금, 해도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번, 좀 우리 회사에서도, 저는 할인 혜택도 뭐 작년에 한 번인가 했던가요? 했는데, 올해 또, 오랜만에 공개방송 하니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인 혜택을 3일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혜택을 드리고 몇 프로 할까요? 몇 프로? 몇 프로 할인해 드릴까요? 회원들한테 선택권을 드릴게. 양심껏 몇 프로? 아 진짜 너무 하신다. 50% 해달래. 그러면 기존 회원도 어떡하라고. 형님들 기존 회원도 어떡하라고. 기존 회원도 억울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회원 탈퇴한 다음에 다시 재가입해. 그러면 안 돼. 그죠? 20% 해드릴게요. 올해 뭐 처음이자 올해 이제 1월이니까 당연히 처음이자 마지막에 하니까 할인 혜택은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혜택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가입하실 분들은 해보시고 뭐 혼자 할 수 있는 분들 혼자 하세요. 굳이 뭐 저는 가입해라 안 하는 사람이죠. 하실 분들은 해서 대신 기회가 3월달 4월달 넘어가면 또 그때 가서는 항상 그래. 좀 또 피곤해집니다. 먹을 때 먹어야 되는데 또 늦게 들어오셔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올해 11월 달에 들어왔던 분들이 작년에 그분들 제가 두 분 있어요. 두 분 나가신 분. 그분 혹시 들어왔나? 11월 달에 나가신 분. 11월 달에 나가신 분 두 분 있는데 VIP 나가신 분. 기간 돼서 11월 달에. 잘 안 들어왔어요? 있는데 말 안 하나? 그래요? 두 분 계신데 오세요. 11월 달에 가입해서 문스탁 아유 주식 더럽게 못하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최선이야. 내 능력이야 그게. NC로 방어하면서 나머지 뭐 일부 손절매하고 그랬는데 그게 제 능력이고요. 대신에 이제 올해 2014에서 계좌 회원들 매매한 거 보니까 매매 내역 보니까 11월을 제일 못했더라. 그죠? 우리가 제일 힘든 코스였고 그 코스 빼면은 사실은 뭐 웬만해서 만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12월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하니까 혹시나 진짜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VIP 꼭 가입하세요. 대신에 뭐 여유 있는 분들은 뭐 굳이 제 공개 방송 아까 설명드렸던 종목들 있죠. 그거 매매할 수 있으면 그걸로 해도 돼. 그걸로. 대신 엉뚱한 데서 깨지지만 마요. 저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롯데케미칼 하지 말라고 했던 애들 들어가서 그냥 맨날 깨지고 그러지 말고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데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타오바오라든지 이런 데서 공부하시면 또 제가 갖고 있는 종목도 회원들이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 회원들 뭐 해달라고? 미치겠어. 이래서 할인 혜택을 하면 안 돼. 기존 회원들이 막 반기 들어. 그러니까 그죠? 신규 회원들만 혜택 주자고. 신규 회원님 3개월 가입하시는 분들만 혜택 주자고요. 괜찮죠? 다 반기를 들면 못해 할인 혜택을 회원님들. 새로 오신 분들 한번 또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조금 잘 모르잖아요. 저를 문스탁을 모르시는 분들도 한번 오셔서 경험을 해야 되는데 한 달 와서 갈 수는 없잖아. 3개월 좀 싸게 들어와서 한번 매매해서 수익도 내보고 주식 이렇게 하는 거구나 또 알아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 이제 기존 회원님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노력해서 1월달, 2월달 남은 기간 더 큰 수익 내드리도록 할게요. 나머지 분들도 오늘 공개방송 오랜만에 했는데 또 오랜만에 뵈서 좋았었고요. 제가 자주 뵙고 싶은데 2월달에 저 사실은 2월달이 나올 것 같아요. 고세아 시스템이 이제 드디어 2월달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야. 그동안은 제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소송도 하고 그랬어 나 그동안에. 개발팀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막 지금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막 소송하고 그랬거든요. 좀 딜레이 됐어요. 그래서 2월달에 고세아 시스템도 나오니까 아마 그런 것들도 아마 회원들이 활용하시면은 주식 투자에서 정말 도움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구축이 되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고요. 올해
제가 그거 끝나면 또 여유 있으면 또 2월달, 3월달 뭐 여유 되면 방송 한번 해서 그때 당시에 또 시장 분위기라든지 앞으로 또 뭐 약간 변화된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한번 찝어 드릴게요. 아니면 뭐 투자 전략글로 뭐 한 번 정도 제가 또 시간 내서 힘들게 브리핑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님들. 오늘 며칠이에요? 내일까지 합시다. 내일까지, 7일까지 30%, 20% 할인 혜택 드릴게요. 내일까지만. 자,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뵐게요.